미국 커뮤니티에 한국 급식 사진이 한 장 올라온 적이 있어요. 비빔밥, 된장국, 치킨 외에도 반찬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나라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아마 이것과 비슷한 급식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이 사진에 보인 반응이 굉장히 재밌죠? 피자나 케첩이 아니라 진짜 채소가 있다. 전형적인 미국 급식에 비하면 정말 획기적이다. 다른 나라는 인류를 소중히 생각하는구나. 심지어 이게 무료라고? 이거 외에도 극단적으로 미국의 급식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미국의 급식 사진을 보면 압니다. 미국의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먹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단을 내놓는 학교들이 실제로 많죠. 미국인들이 워낙 고칼로리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급식도 비슷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왜 무료 의료보험이 있는 것처럼 먹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도는 걸 보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급식 메뉴엔 피자나 감자튀김, 맥앤치즈, 과자 같은 게 자주 오릅니다. 미국에서 피자와 감자튀김은 야채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진짜긴 했습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급식은 주로 공립학교 급식에서 많이 보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2005년에 영국의 스타 셰프인 제이미 올리버가 제이미의 스쿨 디너라는 프로그램에서 영국 학교 급식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었죠. 당시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는 학교 급식을 개혁하겠다면서 2억 8천만 파운드를 풀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국과 영국은 아동 인권과 보호에 엄청난 관심을 두는 나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여기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부자 나라의 가난한 급식입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건 길어봤자 30-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유럽과 미국은 급식의 역사가 훨씬 오래된 편입니다. 미국은 1946년 학교 점심 급식법을 도입했고 급식에 대한 법적 제도를 만들었죠. 근데 이 급식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꽤 잔인합니다. 애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 잘 자라지 않겠죠. 이러면 나중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이 아이들이 결국엔 다 징집 대상이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잘 먹여야 한다는 거였죠. 이유가 너무 살벌한 게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이 국력을 키우는 게 정말로 중요했거든요. 사실 현대 올림픽이 탄생한 이유도 비슷합니다. 청년들과 병사들이 육체 단련을 통해서 전투력을 높이고 국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달리기, 멀리뛰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같은 고대 올림픽 종목들도 보병들의 전투를 재현한 거고요. 이 미국 급식에 문제가 생긴 건 1980년대부터입니다. 바로 돈 때문이었죠.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이 돈에서 시작이 됩니다. 환경, 정치, 사회,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미국과 영국의 급식도 그랬습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마가렛 대처 총리가 학교 급식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렸죠. 1981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연방정부 급식 예산에서 무려 14억 6천만 달러를 삭감합니다. 이유는 음식 낭비를 줄이겠다는 거였죠. 이게 꽤 황당한데 학교에서 법적 기준보다 더 많은 음식을 급식으로 주고 있으니까 음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 정도 예산 삭감은 학생들에게 별 심각한 피해가 가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물론 미국 학교 예산의 상당 부분은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세금에서 충당되긴 합니다. 연방 정부의 세금은 일부만 들어가고요. 하지만 80년대 이후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재정 위기와 파산 위기에 몰리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교육비는 점점 더 삭감됐죠. 영국도 비슷합니다. 사실 현대의 급식이라는 개념은 영국에서 처음 출발했는데요. 보호전쟁 당시에 신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걸 보고 급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쯤부터 영국에도 경제공황이 불어닥쳤고 대처 총리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교육 예산을 삭감해버렸어요. 대표적인 게 무상우유 급식 폐지였습니다. 이때 대처 총리에게 우유도둑이란 별명이 붙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집니다. 1980년에 학교 급식에 대한 영양 기준 자체를 완전 폐기해버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면요. 그냥 사람이 먹을 수 있게만 만들면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두 나라의 급식 퀄리티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잘 차려 먹으려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제대로 된 급식을 만들기 위해선 급식을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학교에 영양교사나 영양사, 조리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다 해고해버립니다. 영양사를 해고하고 나니까 굳이 학교에 조리시설을 둘 필요도 없죠. 재료를 다듬는 기계, 조리기구도 싹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럼 학생들 밥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아웃소싱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음식을 사와서 데워주는 거죠.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넣고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영양사 같은 고급 인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버튼만 눌러서 학생들에게 나눠줄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때마침 미국과 영국은 냉동식품 산업이 엄청 발달하기도 했고요. 당시엔 TV 디너라 불리던 냉동식품이 대중화되어 있었는데요. 이건 고기와 메시포테이토, 소스를 한 용기에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려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의 기내식과 비슷하게 생겼죠? 지난
냉동 피자 편에서 언급했던 슈완스란 브랜드 역시 학교에다 피자를 공급하면서 성장한 곳이고, 영국에선 터키 트위즐러나 포테이토 스마일 같은 냉동식품이 급식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양 기준이 없으니까 인스턴트 냉동식품들이 학교 급식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예산이 없고 영양사가 없더라도 정부에서 학교 급식 영양 기준을 폐기하지 않고 엄격하게 관리했더라면 이런 급식이 나오진 않았겠죠. 전부 다 학교에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적은 예산으로 영양 기준까지 지키라고 말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미국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영국처럼 영양 기준 폐지라는 무대포 정책을 펼치진 않았지만 기준을 슬쩍 낮췄거든요. 미국 급식엔 곡물과 야채, 단백질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예산이 없으니까 야채에 대한 기준 자체를 낮춰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채가 아닌 것을 야채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토마토죠. 신선한 토마토는 비싸니까 토마토 가공품인 케첩을 야채로 인정해버리거든요. 당시 하인즈 가문의 존 하인즈가 미국 상원 의원을 지냈는데요, 이 존 하인즈마저 케첩은 야채가 아니라 조미료라고 말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결정이었죠. 피자도 토마토 소스와 올리브가 올라가니까 야채가 됩니다. 감자튀김도 마찬가지고요. 급식으로 피자와 감자튀김, 케첩이 나왔다면 이건 채식 식단인 거예요. 물론 야채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완두콩이나 작은 당근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완두콩과 당근이 냉동식품으로 팔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주마다 기준이 다르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야채를 인정하는 기준을 낮추면서 인스턴트 식품들이 급식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됩니다. 미국 학교에서 탄산음료 자판기나 과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학교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예산을 충당하려고 한 거죠. 여기서 수익이 나니까요. 정리하자면 미국이나 영국의 급식은요, 급식 예산을 삭감한 중앙정부와 삭감된 예산에 맞춰 급식의 질을 낮춘 학교, 그리고 자세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냉동식품 기업과 감자협회, 낙농협회 같은 이권단체들의 로비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급식을 먹는 학생들은 별 불만이 없었습니다. 입맛에 맞았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슬금슬금 학생들의 건강 문제가 대두됐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애들이 졸업할 때쯤에는 비만이 되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았고요.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대체 이렇게 될 때까지 학부모들은 뭘 한 걸까? 우리나라였으면 진작 난리가 났을지도 모르거든요. 답은 별 관심이 없었다입니다. 급식 문제가 개선되려면 교장, 교사, 급식 직원, 부모가 모두 급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2005년에 제이미 올리버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국 급식의 실상을 알릴 때조차도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떤 분석까지 나왔냐면요, 영국인들은 건강한 식습관을 품격 있는 중산층의 관심사 정도로 여긴다는 거였습니다. 돈슐랭 영국 음식 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영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음식 자체에 큰 관심이 없거든요. 이러니 아이들이 먹는 것에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큰 땅덩어리에 다양한 인구와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문화마다 다르긴 하지만 점심 식사는 챙겨 먹는다기보단 대충 먹고 넘기는 경향이 있었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 시각에서 보자면 그냥 간식 좀 먹어놓고 점심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미국은 평소에도 인스턴트 의존도가 높죠. 집에서도 냉동식품과 과자를 많이 먹고 탄산음료를 물처럼 마십니다. 이러다 보니 학교 급식이 딱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하지만 두 나라 모두 2010년대쯤부터 노력을 꽤 많이 하긴 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미국의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각각 급식 개선에 공을 들이긴 했거든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의 비중을 늘리고 소금과 설탕의 비중도 줄였죠. 밀도 통밀을 쓰게 하고요. 실제로 이때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미국 농부부에서는 전체 학교의 90%가 강화된 영양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자찬했을 정도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가공식품의 비중을 줄이라거나 금지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방, 설탕, 소금 함량만 맞춘다면 인스턴트 핫도그나 피자를 제공하는 게 문제는 안 됐거든요.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돈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여전히 학교 급식에 쓰는 비용이 많지 않거든요. 영국 정부에서 학교 급식에 지원하는 금액은 한 끼당 2.53파운드입니다. 심지어 이 돈에는 직원 월급, 설비 비용, 유지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죠. 또 제대로 된 조리도구를 학교에 들여놓는 게 아니라 전자레인지나 오븐만 쓰는 학교들이 아직도 많고요. 최근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급식 비용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가격에 재료를 맞춰줄 수 없다는 공급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애들이 이 야채와 과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LA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는데 학생들의 32%는 과일을 가져가지 않았고 40%의 학생은 야채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이 중에서도 몇몇은 기껏 가져간 뒤에 그냥 버린다고 답했고요. 인스턴트와 냉동식품에 익숙해지다 보니 없는 예산을 쥐어 짜서 주어도 과일이나 야채는 그냥 안 먹는 겁니다. 비싼 돈 들여서 다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요, 사실 아이들이 안 먹어본 것에 거부감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들한테 무작정 야채는 몸에 좋으니까 꼭 먹어야 한다, 무료 의료보험도 없는데 이런 거라도 미리 먹어야지, 이렇게 설득한다고 해서 야채를 먹지는 않습니다. 모든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죠. 입맛은 길러지는 법이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평균 9번에서 10번 정도는
노출해줘야 새로운 야채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자면은 안 먹는다고 안 주는 것보다는 일단 노출시키고 가져가도록 유도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참 답없어 보이게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식단을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섭취한 영양가 낮은 음식 비율이 55%에서 24%로 감소했거든요. 오늘 미국과 영국의 급식이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쯤 되면 우리나라 급식은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이 훨씬 더 부유한 나라지만은 우리나라는 급식 예산이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미국이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지역과 학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이유는 다양하지만은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 먹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밥 부실하게 먹었다고 하면은 부모님 억장 무너진 게 바로 우리나라니까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종 땡 치면 미친 듯이 뛰어가서 급식 먹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오늘은 급식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